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3부 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뜯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변동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개 재건 사업 정보 통째로 한국과 공유.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 자체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 규모가 일단 1200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1200조라는 규모는 전 세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될 지원금이 1200조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크다 정도만 좀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실제로 맺었습니다. 사진과 기사까지 나왔죠. 자, MOU 체결이라는 어떤 실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인데 폴란드 건설회사랑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이게 24일에 나왔습니다. 기사가.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기고요. 이 면적이 24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대 피해 지역이고요. 우크라이나의 10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현재는 러시아의 점령지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재건 사업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이나 시설들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노토프시인데 여기는 면적이 43 제곱킬로미터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용산구 면적이랑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한 이 재건 사업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가 상승의 이유는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오를 만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재건이라는 것은 일단 전쟁이 끝나야만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비살상 물품만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죠. 러시아도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전이나 휴전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기존에 전쟁을 시작했던 것,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국경을 접하고 중립을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우 사태를 보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본래 목적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왔고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면 즉시 나토 가입국, 특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실패를 넘어서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얻은 것이 없죠. 가장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러시아의 지하 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던 유럽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고 나서면서 러시아의 수입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금 소모도 뭐 상당하고요. 이름만큼 얻어야 푸틴은 전쟁을 끝낼 겁니다. 종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 지금 스탠스 어떻습니까? 살상 무기를 계속 여러 국가에서 지원해서 러시아가 압박받을수록 전 세계가 위험해진다. 즉 핵전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못 이길 바에 다 같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은 지금 당장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푸틴이 내부적으로 뭐 암살이 된다던가 갑자기 정신병 들어가지고 꼬리를 내린다던가 그런 거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 사업 뉴스에서는 마리우폴과 코노토프시에 대한 모든 복구 작업을 삼부토건이 폴란드 기업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도시의 복구 작업이라고 하면 뭐 도로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시설물도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것 중 일부를 재건에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삼부토건은 전 세계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연히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자 핵심은
MOU를 체결했지만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종전이라는 전제가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지수다. 미뤄지다 보면 결국은 수급이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지금 당장의 폭등은 이용만 해야 된다. 이 재료가 기업의 가치에 종속되는 것은 종전 후 실제로 재건을 하고 있을 때다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가 아니라 전환 가액. 전환 가액보다 만약에 당시에 주가가 낮다. 그럼 그냥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즉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돈으로 받으면 투자자는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 사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기 상환 청구 기간도 24년 3월이 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자, 납입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경우 만약에 기준가가 아니라 전환 청구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납입일 이전에 CB 투자자들한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삼부토건이 보여줘야 돼서 지금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전혀 상관없고요. 돈 빌려주고 주가 안 오르면 돈으로 갚으면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리고 당시에 주가가 전환 가액보다 높으면 그때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노토프시 마리우폴 두 도시에 대한 재건 사업이 가능해져서 MOU를 체결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래를 보시면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물론 신고 거래량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 그것은 아니나 신고 거래량에 버금가는 그런 거래가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어제부터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오늘은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일단 매물이 지금 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죠. 삼부토건은 이런 자리에 매물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매물들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매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방해라기보다는 자, 물량 소화 과정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물려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본전이 왔습니다. 또는 손실이 적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적어졌으니까 뭐 손절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또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 많은 물량을 받아먹고 신고 거래량에 버금가는 그런 물량을 받아먹고도 이렇게 양봉을 유지했었다라는 게 엄청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차트를 분봉으로 보면 제가 몇 개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가장 밑에 자리는 지지받은 자리 두 차례 분봉상 수렴되는 것이 보여서 이렇게 그어놨고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받고 반등 돌파하고 다시 무너질 때 지지받고 반등 여기도 지지받고 반등 그리고 제일 위에는 현재 지지받고 반등한 자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수차례 지지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저항이 됐었고요. 자, 지지와 저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 자리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금 유입과 이탈의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지지와 저항인데 그 자리가 수차례 수렴된다는 것은 뭡니까? 만들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의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삼부토건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자, 이걸 하나하나 메모해 놓고 나중에 또 많은 거래가 좀 동반이 됐을 때 이 기준 자리들과 또 한 번 수차례 수렴되는 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 허수를 걸러내고 진짜 반등의 출발점 또는 세력의 이탈 시작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삼부토건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현재 단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명확한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눌리는 이유. 일단 투자 경고가 있습니다. 투경에 지정됐으니까 투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라는 집단은 어느 종목에나 있습니다. 현재 투경에 따라서 투심이 위축되어 있죠. 주가를 현재 끌어올리고 차익 실현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 먹고도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 세력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여기서 세력의 계획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위축됐던 투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투경 딱지를 떼야겠죠. 그래서 해제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해제 요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 6월 9일이다. 그럼 여기에 6월 9일을 넣고요. 자, 6월 9일의 종가가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6월 9일에서 5거래일 전이면 6월 1일입니다. 자,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어서 6월 1일이 5거래일 전인데 이때의 종가가 6월 9일의 종가보다 60% 이하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월 9일의 종가가 5,000원이라면 예시입니다. 예시. 6월 1일의 종가는 3,125원 이하여야겠죠. 그래야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6월 9일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15일 전에 종가는 이미 나와 있죠. 휴장들을 제외하면 5월 17일이 판단일에 15일 전입니다. 15거래일. 자, 종가가 1,039원. 자, 그럼 100배라고 했으니까 2,078원이죠. 두 번째 조건은 2,078원입니다. 이거보다 아래여야 된다는 거죠. 6월 9일 날에.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의 종가 중 최고가. 자, 종가 중 최고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은 여기입니다. 요 음봉. 여기 위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종가 2,055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에 가장 높은 종가. 자, 1, 2, 3번의 기준에서 가장 저렴한 기준이 2,055원이고 세 가지 조건을 6월 9일에 모두 갖춰야 투경이 해제되기 때문에 6월 9일의 종가는 2,055원 이하여야 투경이 해제된다라는 거죠. 즉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투경을 떼야 위축된 투심이 살아나고 호재 뉴스를 언론에 내보냈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빗발치는 것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물론 6월 9일에 정확하게 투경을 때려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한다. 하루씩 미뤄서 판단한다.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의 기준대로 판단해서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의도를 투경 해제 여부 그리고 판단일에 만들어 놓는 주가에 따라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판단일에 분봉을 보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010-2764-3885번 위에 써 있죠. 자, 여기로 3부 토건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제가 무슨 근거로 투경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과 차트상 세력의 흔적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깔끔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 대응하신 뒤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수혜를 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안내 그리고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것이고요. 자, 이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